자, 그러면 다음 참여자분 모시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님? 네, 사무이님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시네요, 오늘. 역시 야행성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오늘 감기 때문에 그런가 코가 좀 막히네요. 감기 걸리셨는데 더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평소에 말을 흘리는데 코감기에 걸리면 그렇게를 못해서. 네, 앞으로 그러면 코감기 걸린 채로 참여하시기를. 악담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아이님을 또 오랜만에 모셔봤는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이번에 해드릴 얘기는 사실 군대 얘기긴 한데 어쩌면 군대랑은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듣기에 따라 아마 좀 익숙하실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는 얘기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후배인 제이예요. 이 친구가 키는 190을 넘겼는데 몸무게가 저보다도 한 10몇 킬로가 덜 나가거든요. 이게 뭐랄까 길쭉한데 팔다리가 너무 깡마르니까 보고 있으면 좀 심란할 정도예요. 그리고 성격도 그에 걸맞게 꽤나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고요. 지금 사회생활을 웬만큼 한 30대 초반인데도 그런데 20대 때는 어땠겠어요? 이 본인 말에 의하면 당시 제이는 거의 방학 같은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때면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는 굉장한 집돌이였다고 합니다. 그때껏 살면서 고등학교 체육 시간 이상의 고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대요. 근데 어쨌건 뭐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제이한테도 병무청에 편지가 오게 됐죠. 이게 부모님은 보통 이런 게 오면 좀 슬퍼하시거나 늦추라고 하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얘가 너무 집에만 있고 또 얘기를 들어도 알겠지만 심각한 운동 부족이라서 차라리 그냥 곧장 군대에 가서 체질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이를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 본인도 뭐 마침 게임도 질리도록 했겠다, 일찌감치 다녀오는 게 좋겠다 싶었죠. 이 남자 인생에 군대라는 게 어지간히 빽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면 영영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아예 일찍 끝내고 싶은 숙제잖아요. 제이도 비슷한 생각이었고 날짜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곧장 바로 입대를 결정하게 됐죠. 물론 또래에 비하면 솔직히 체력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훈련은 좀 버거웠는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잘 해낼 수는 있었대요. 어디까지나 이제 훈련소까지는. 네. 자대에 도착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누군들 아니겠냐마는 선임 문제였어요. 당시 제이가 들어간 부대가 막사는 굉장히 좀 구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간부들도 그렇고 부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나 봐요. 구타도 없고 선임이 후임한테 가하는 뭐 체벌이나 괴롭힘, 이제 소위 말하는 부조리 같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집단에나 예외는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제이가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면 치를 떠는 N이라는 선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군대든 회사든 옛날 악습 같은 거 없애놓으면 꼭 굳이 그걸 부활시키는 타입. 그것도 정작 본인은 세대를 운 좋게 타고 나서 그런 걸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감투만 썼다 하면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막 시키는 타입. N이 이제 딱 그런 사람이었대요. 사소한 거를 꼬투리 잡아서 후임들을 돌리기 일쑤였고 그 와중에 막 니들 이것도 못 버티면 사회 나가서 뭐 못한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도 하고 가끔은 아까 말한 부조리 같은 걸 막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듣고 전파해서 밑에 사람들이 아주 죽어나갈 판이었고요. 참 웃긴 게 선임들도 이런 거에 면역력이 없었잖아요. 네. 본인들도 안 당해본 일이니까 이게 어느 수위인지를 몰라서 N을 잘 건드리질 못했대요. 막상 부대에 남아있는 상병장 중에 부조리로 고생한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N은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더 쉽게, 더 많이 날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시에 이
N이 1순위로 노리는 표적이 바로 J였어요. N의 키가 당시 165 정도였대요. 그래서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많이 심했나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J처럼 이제 키는 진짜 끝장나게 큰 사람이 얼마나 눈꽃이려웠겠어요. 게다가 J가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심한 운동 부족에 성격도 내성적이라 그냥 잡히면 잡히는 대로 다 꼬투리를 잡혔나 봐요. 당연히 뭐 하루를 건너가지 않고 계속 득득 갈려나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아직 N이 왕고는 아니니까 생활관에서 시끄럽게 굴 수는 없었어요. 근데 뭐랄까 이런 데 쓰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은 항상 답을 찾는 존재라고 하죠. 진짜 별의 별곳을 다 갔대요. 부대 안에 공용시설이랑 생활관을 제외하고 뭐 PX 컨테이너 뒤편, 중대 창고 뒤편 그냥 인적 드문 데라면 다 끌고 가서 잡돌이를 했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또 매번 그런 장소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좁아터진 부대에서 사람 없는 데가 없는데 고참들도 이제 그쯤 되니까 슬슬 눈에 띌 때마다 N을 말리기 시작했고 이놈이 멈추는 대신 집단의 국리를 한답시고 데려간 곳이 땡보 계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땡보 계단이라고 이름씩이나 붙어있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니었대요. 그냥 지금은 쓰지 않는 막사 옥상에 있는 폐 창고로 올라가는 철계단 있죠. 공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문이 있는 철계단이 칸칸마다 철판 하나씩 놓여있는 그런 계단이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곳이었는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등병이 그 계단을 타면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는 소문이었대요. 이게 뭐랄까 군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사소한 징크스 같은 거 아니면 뭐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뭐 이등병은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 하는 것처럼 병사들끼리만 도는 게 아니라 간부들이 나서서 말해주는 내용이었나 봐요. 이등병이 아니라 아예 병사들은 개인 용무로 그 계단 쓰지 말아라. 간부가 동행하지 않은 채로 계단을 쓰다가 걸리면 벌점까지 줄 정도로요. 막사 건물의 계단이 중앙이랑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세 군데 있었는데 덕분에 땡보 계단이 있는 그쪽 왼쪽으로는 거의 사람도 안 다녔었나 봐요. 그리고 사람도 없고 심지어 계단에서 한층 더 올라가야 되고 한번 벽을 돌아야 이제 안쪽이 보이는 구조라 진짜 숨어서 누구 갈구기엔 최적의 장소였는 거죠. 거의 사람이 없는 장소를 오니까 N이 아주 기고만장을 했대요. 평소보다 막 더 심하게 말을 하면서 난리를 부린 거죠. 자기는 꼭대기 칸 계단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다리를 떨면서 제이는 밑에 계단에다가 세워놓고 아주 별의별 욕을 다 했나 봐요. 저녁 먹고 나서 거의 1시간가량을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막 욕을 듣고 있던데 순간적으로 제이가 휘청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지럽거나 빈혈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이 본인 말로는 갑자기 누가 발목을 확 잡아채는 느낌이 들더래요. 열중시어 자세로 욕을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한쪽 발만 허공에 붕 뜨니까 당연히 아래로 뚝 떨어졌죠. 이게 철계단이기도 했고 안 쓰는 곳이다 보니까 난간 같은 것도 없어서 그대로 땅바닥으로 떨어졌나 봐요. 당연히 부대가 난리가 났죠. 곧장 제이는 군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입은 부상이 십자인대 파열에 정강이가 횡상골절이라는 거였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 들어서 처음 조사해본 건데 아예 뼈가 절반으로 뚝 하고 부러지는 걸 보통 횡상골절이라고 한대요. 이게 제이 본인이 다쳤는데도 아프지를 않아서 잘 몰랐는데 왔다 갔다 하는 간부들 말로는 현역 부적합 심사가 나올 정도로 심한 부상이었던 겁니다. 이게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게 뼈가 부러진 건 그렇다 치는데 십자인대가 왜 나갔냐가 굉장히 좀 주요한 쟁점이었대요. 다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디에 이렇게 발목이 끼거나 혹은 종아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이 아예 휘떡 돌아가야 인대가 찢어지는 부위거든요. 근데 걸릴 거 하나 없는 데서 굴러 떨어졌다고 십자인대가 왜 나가지? 하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혹시 뭐 얘가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한 게 아니라 그 N이라는 놈이 얘를 때린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어쨌든 일단 수속은 빠르게 진행이 됐고 덕분에 얼마 안 가서 곧장 의병 제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N을 통해서 군 생활을 단축한 셈이었죠. 물론 이제 당연히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행상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부러진 것도 부러진 거지만 십자인대는 절대로 다시 남는 부위가 아니니까. 그쵸. 근데 제이 본인은 괜찮았대요,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몸 움직이는 일을 할 생각은 평생 가도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라도 뭐 군생활 벌였으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 제이 본인이 제일 걸렸던 건 저녁 전에 꾸던 꿈이었다고 해요. 밤에 이렇게 한참 자고 있다가 깨보면 병실 구석에 웬 시꺼먼 형체 같은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이 자기 관절을 여기저기 막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뭉쳐놓으면 될 것 같은 모양새? 이게 비상등도 없는 구석에만 있으니까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딱 봐도 아 이게 깨림칙하다 싶은 형체였대요. 근데 그게 막 꿈틀꿈틀거리듯이 흐느적대다가 제이가 눈이 마주치면 자꾸 미안해 미안해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거의 일주일 내내 꾸게 되는데 미치겠더래요. 이게 형상이 그렇다 보니까 무섭고 혐오스러운 것도 있는데 영문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미안한 일을 저지르겠다는 건지 몰라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역할 때까지 별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게 전역하고도 2달이 지났을 때래요. 갑자기 이제 집에서 혼자 재활을 하고 있는데 제이가 있던 중대 행보관님이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미리 연락을 했다는데 선물 세트 같은 걸 사가지고 오셔서 되게 미안하다는 듯이 계속 사과를 하시더랍니다. 나라를 믿고 아드님을 맡겨주셨는데 몸을 상해서 내보냈다 죄송하다 하면서 이게 참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미묘했죠. 사실 병무청이 악명을 떨치는 게 물론 끌고 가는 것도 끌고 가는 거지만 다치거나 하면 함부로 밖에 내보내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랄까 행복한 시기나 되는 양반이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게 기분이 좀 복잡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마친 행복관이 제이한테 또 따로 와서 사과를 하고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너 다칠 때 무슨 일 있었냐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N 있잖아요. 얘가 집단에는 살겠다고 부대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전에 창고에 뭐 떨어뜨린 게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얘를 부른 거다. 근데 지 혼자 넘어져서 일이 그렇게 된 거지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행복은 하는 말이 딱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은데 만약에 걔가 널 떠밀거나 한 거면 자기가 반드시 벌을 받게 해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달래더래요. 근데 말은 참 감사한데 진짜 별일 없었거든요. 제이는. 물론 갈궈지는 건 되게 괴롭고 힘들긴 했는데 넘어진 것 자체는 정말로 혼자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건 거짓말이고 갈구다 그렇게 된 거다. 근데 다친 건 정말로 나 혼자 넘어진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행복관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한참 동안 아까보다 더 뜸을 들이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혹시 너 넘어질 때 누가 발목 안 잡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땡보 계단이라는 곳이 소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요? 지금 병사들은 뭐랄까 물갈이라고 하죠. 이제 세대가 다 지나고 나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한 5년 전까지는 진짜로 정말 사고가 심했었나 봐요. 한 달에 심할 때는 2-3명씩 넘어져서 다쳐서 나가는 일이 생길 정도로. 알고 보니까 또 별명이라고 붙은 그 땡보 계단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뭐죠? 그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쉬운 일을 하면 꿀보직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 부대에서는 꿀보직이라고 안 하고 땡보직이라고 했대요. 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땡보를 하게 되는 계단이라고 해서 땡보 계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등병이 거기서 넘어지면 전역을 하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다친 이등병들이 비슷한 소리를 했대요. 누가 자기를 발목을 잡아 돌렸다면서. 이게 뭐랄까 행복원님도 한참 망설이다가 너는 당사자니까 알아는 두라고 해주신 얘기인데 그 계단에 이제 이름이 붙기 전에 제이가 입대를 하기 한 10년쯤 전에
정말로 거기서 이등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선임한테 밀쳐져서. 아유. 이게 안 좋은 얘기다 보니까 막 자세한 설명을 해주진 않았는데 행복원님 말로는 그 이등병이 말실수가 원인이었다고 해요. 뭐 누구나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군 생활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높은 계단이나 아니면 좀 적당한 높이의 난간 같은 걸 보고서 저기서 구르거나 떨어지면 군 생활 좀 어떻게 안 잘가지나? 좀 어떻게 나갈 수 없나? 하는. 네. 물론 이제 군 생활 2년 좀 덜 하겠다고 평생 돌이키지 못할 부상을 입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사람이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면 몸을 상해서라도 피하고 싶어지나 봐요. 맞죠. 그리고 그 이등병도 자기 동기랑 막 수다를 떨다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진짜 저기서 좀 구르면 병원에서 전역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 소리를 선임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평소에 이제 군기반장이라고 하죠. 이제 소대 실세쯤 되는 사람이 그걸 듣고서 진짜 열이 쭉 뻗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 보이는 그 계단에 가서 너 말 그렇게 했으니까 잘 됐다.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진짜 다쳐보라고 툭툭 민 거예요, 어깨를. 물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높이 자체는 일반적인 계단의 절반 정도라 낮긴 한데 그래도 아주 혼 좀 나보라면서 하다가 일이 그렇게 됐던 거죠. 와. 행복원 말로는 그때 부대가 아주 박살이 났대요. 약간 해체만 면했지 진짜 장교 간부들 막 줄줄이 옷 벗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것 덕분에 이제 부대 분위기가 유해졌던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집단에서 꼭 한 명씩은 N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저 사람을 괴롭혀야지 막 감투를 쓰고 나면 그걸 휘둘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죠.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다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갈구려다 보니까 죄 그쪽으로 이등병들을 끌고 가서 갈군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등병들이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깨져서 전역을 한 거고. 와.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제이가 N도 N인데 그보다는 전역 전에 꾸던 꿈 생각이 나더래요. 이게 구석에 숨어가지고 자기한테 미안해 하던 게 혹시 그 이등병 아닌가 싶어가지고. 본인은 참사를 당했지만 다른 비슷한 처지 이등병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집단에는 딱 제대할 만큼만 다치게 하고 그나마도 미안해서 사과하러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착해 빠졌네요. 네, 아마 좀 살아생전에도 되게 순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와, 안 그래도 군대 힘든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죠? 정말 부조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악습 그런 거는 무조건 없어야 되고. 군대니까 군기는 있어야겠지만 굳이 그거 사람 괴롭혀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만약에 뭐 그렇게 해도 뭐 말을 안 듣는다 하면 또 다른 어떤 적법한 방법으로 뭐 영창을 보내든지 그런 좀. 아니면 하다못해 체벌이 아니라 체력 단련을 시키는 방법도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체력 단련도 요즘 잘못 시켰다가 막 죽고 이러니까. 그 사건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아니요. 저도 그런, 네, 그런 걸 두고 한 말은 아닌데, 참 조심스럽다 이거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그렇습니다. 대절에 씁쓸한 얘기네요. 자,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그 땡보 계단 아니면 뭐 다른 부대에서는 뭐 꿀보 계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꿀보 계단 뭐 그런 쪽에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이쪽 카톡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이님,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자요.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끝나자마자 100점 스티커 뭐죠? 오, 센스. 와, 처음 봤어요, 저. 감사합니다, 까이님. 고맙습니다. 네.